네, 제가 우선 좀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식순을 보시면요, 오늘 별도로 준비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알차고 또 컴팩트하게 그만큼 좀 꾸려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일 있으신 분들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뒤쪽 그리고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항상 식순 공유하면서 그리고 시간표 관련된 부분들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댓글로 관련 사항들 문의 주시면은 그때그때 같이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 좀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정말 핫한 분야죠.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꿈꿔볼 수 있을지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소개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글로벌 시장의 NFT 거래량은 한화로 약 12조 원을 넘어갔고요. NFT 시장에 돈이 모이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들, 단순히 블록체인 분야만이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통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같이 엮어지는 모습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또 소유권 보장이라든지 거래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플러그 김정소 블록체인 사업 본부장님이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NFT 마켓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 본부장님은 NFT의 정의부터 적용 분야, 그리고 사례, 그리고 NFT 시장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과세라든지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 본부장님이 근무하고 있는 코인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고요. 사업 경력만 9년이 넘은 잔뼈가 굵은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모셔서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거하게 소개를 받고 등장한 코인플러그 김정소라고 합니다. 네, 말씀 앞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NFT 오늘 요즘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블록체인의 NFT는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 NFT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시장들을 좀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NFT가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태초에 2017년부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크립토키티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도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됐었고, 회자가 됐었던 큰 이유는 이더리움 기반의 첫 번째 게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특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한 3, 4억 원을 호가하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거래가 되고 했었는데요. 그 크립토키티를 지금 많이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NFT는 그때도 이런 기술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왜 2018년하고 지금 2021년은 이렇게 다른 걸까? 저는 그 부분에 좀 시장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을 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이 NFT 역시 블록체인 기반에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저는 좀 항상 짚고 넘어가 드리는데요. NFT를 발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만큼 사용자 UI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간단하게 다들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NFT라고 하면은 저희는 가장 간단하게 그냥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떼어서 보면은 발행은 대법원에서 해주지만 실제 물건은 그 종이에 없죠. 주소지에 있죠. 그래서 그 주소지에 해당하는 실제 물건이 있는 것이 ITFS
IPFS라는 분산 저장 장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는 그 NFT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NFT를 발행하는 플랫폼이 작동이 되는 메인넷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IPFS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산 저장 장치에 대한 이제 어떤 접근 권한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부분의 해킹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해결이 돼야 되는 숙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간단한 이 모식도에서 보시듯이 NFT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그동안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넷 기술이 있어야 되고 토큰 이코노미가 들어가고요. 지갑 관리를 해서 사용자 쪽에 DID까지 포함이 되는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제 접하는 그런 서비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이제는 컬렉터블에서 클래식이 되어버린 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거의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판매량도 거의 최대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컬렉터블 시장 즉 수집 시장 디지털 쪽에 수집 시장이라는 산업을 처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컬렉터블의 특성상 희귀도가 높은 것들은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물론 이게 정말 100억이냐 300억이냐에 대한 이슈는 아직 있습니다만 약간 두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선두를 달리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특이점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픽셀 아트 형식으로 NFT들을 발행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저렇게 아주 디테일이 강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기가 가진 NFT들을 저 오픈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내 공간에 좀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에 좀 많이 강점을 주는 서비스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예전에 저희 싸이월드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가장 많이 좀 발전을 할 분야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NFT 아트라고 해서 디지털 아트 그룹이 NFT로 발행하는 전문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트레저스 클럽은 많이 아실 텐데요. 오픈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그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클레이튼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아주 접근도가 높은 그런 프로젝트들로 알려져 있고요. 나름의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좀 큰 확장성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가장 유명한 디플의 작품이죠. 크리스티 경매에서 저게 거의 한 800억에 가깝게 팔렸는데요. 저 팔린 작품이 NFT를 전 세계에 가장 크게 알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저희 블록체인을 알거나 그다음에 코인 생태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레거시 시스템에 있었고 그리고 경매 시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디지털 아트가 이렇게 돈이 돼? 라는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저 작품은 기존의 작품들 중에서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약 3번째에 달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디지털 아트라는 게 그동안 좀 폄하를 많이 받아왔던 부분이 복제하면 너 건지 어떻게 알아? 디지털 아트. 디지털 파일인데 복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영역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아트블록스에서 발행을 했는데 특유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가지고서 그린 그림들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트나 그 현실 세계에서 얘기하는 점, 선, 그다음에 점묘화들 이런 부분들하고 뭐가 크게 다르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른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에서 다른 그림을 그려왔고 다른 창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등단을 하게 되고 세상의 조명을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 도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란드 X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메타파이를 운영하면서 알고 보니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영역도 저희가 보는 그 범위를 굉장히 크게 넘나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가거나
그다음에 활행을 가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디지털 아트들이 널리 퍼지기 시작함으로 해서 그런 장소에 대한 일단 제약이 없어졌고 폐쇄했던 공간, 폐쇄적이었었던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오픈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좀 증진시켰다. 이런 순기능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지금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게임 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게임 쪽에서는 게임의 판도를 굉장히 크게 바꾼 두 개 게임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뭐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심지어 저 세 개의 캐릭터를 저희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약 150만 원 정도의 게임을 하는데 투자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P2, 플레이 투 언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좀 각인을 시키면서 가장 유명해졌는데요. 이게 베트남 스타트업이었는데 이게 국민 게임이 된 거는 필리핀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 게임을 통해서 평균 급여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해서 필리핀에서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게임을 해서도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플레이 투 언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직장이라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계를 해서 일을 하는 거의 패러다임 자체를 크게 바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게임이 유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다시 리턴이 되는 되돌아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서 많이 돌아가는 환기를 많이 시켰고요. 미르4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바로 나오면서 직접 채굴이 가능한 게임 내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크립토키티는 게임을 표방을 했지만 두 개를 교배를 해서 나오는 희귀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게임적인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성공하기는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게임 시장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생태계에서 블록체인과 NFT를 만나서 가장 적합한 그림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NFT와 블록체인은 시장에서 만든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폭발적으로 시장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예전부터 하면 어떤 게임은 중고나 뭐 아이템 거래를 할 때 뭐 중국에서는 뭐 억대로 호가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뭐 몇백만 원씩은 판매가 되는 시장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게임 캐릭터 자체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개념이었는데 NFT가 들어오면서 게임의 아이템도 본인이 소유하는 방법이 생긴 거죠.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게임 쪽에서는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기반한 게임들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운 게임입니다. 앞에 두 가지 게임보다는 샌드박스는 NFT를 내가 산 어떤 랜드에다가 NFT를 게시를 하고 그 NFT에 대한 창작물을 다시 2차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저 샌드라는 걸 가지고서 유동화를 제공을 함으로 해서 다시 디파이 성격으로서 이전 우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안에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한 이유는 나중에 이 브랜드들 구매를 이쪽에서 통해서 하면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도 로드맵에는 걸쳐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까지 연계하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디서센트럴랜드는 지난주엔가 제 기사에서 봤는데 저기 안에 어떤 핫플레이스가 강남 땅값에 비슷하게 거래가 됐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아직도 시가장에서 많이 들려오기는 하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NFT를 실제로 있었던 기존의 이제 엔터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뭐 이런 그 그래픽 카드들 있죠. 스포츠에서도 포토 카드들.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 많이 하고 아이돌을 많이 하는 스포츠 카드나 포토 카드들을 실제로 디지털화해서 단순하게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뭐 다른 부분이 크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던 거를 그냥 디지털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굉장히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 이로 인해서 NBA가 성공을 거두니 뭐 골프, 축구, 야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시장이 좀 크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음반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록체인을 했었던 되게 초창기 16년, 17년도에 저작권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활성화되고 제자리 궤도를 찾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는 저희가 음악의 저작권이나 NFT를 통해서 기존 유통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모색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존 유통 체계가 아니라 유통 체계를 아예 버리고 새로운 유통 체계를 가지고 나오니까 해결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 음원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 음원인 거고, 디지털 음원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을 가진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서만 듣게 되어 있는데요. 아티스트가 내가 발굴을 할 때, 발매를 할 때 나는 내 음원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듣고 싶은 사람한테만 듣게 하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내 NFT를 사는 사람한테만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싶어라는 그런 서비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매된 싱글 앨범들 중에서도요. 멜론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앨범에만 들어있는 히든 트랙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NFT화해서 그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NFT 안에는 또 하나의 이걸 가진 사람한테는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세요라는 인증까지, 소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서비스에 대한 인증까지 좀 추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이 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NFT가 지금 뭐 투자나 소유, 뭐 순수한 소유의 개념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투자의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냥 시장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세가 당연히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작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등기부등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는 그 소유권인 거고, 구매를 하는 거는 소유권입니다. 그 사람의 저작권까지는 아닌 거예요.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해결된 방법은 반드시 시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음원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포함해서 판매하는 케이스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 세탁의 의심을 받는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내재 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시장은 크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뭐 가격이 높은 시장, 그다음에 가격이 낮은 시장, 골고루 시장이 정리가 되면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 코인플러그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서 받은 대로 저희는 기술 기업인데요. 저희는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계속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도 꾸준히 실생활에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을 쓸 수 있을까라는 서비스들을 발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DID 지갑인 마이키핀, 그다음에 모바일 사원증인 메타패스, 그다음에 부산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패스는 신원 확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카드라던가 뭐 교통카드, 임산부 카드가 다 들어가는 건 서비스이고요. 더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서베이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퍼블릭망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퍼블릭에서 지금 저희가 2년, 3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지갑 서비스들, DID, 그다음에 서비스들을 다 기반으로 하는 이 메타디움 안에서 저희는 메타파이라는 NFT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오픈을 했고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NFT를 누구나 발행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나 판매를 할 때 원저작자, 창작자한테 수익금이 돌아가게끔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크리에이터들이 또 이 안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같이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오전에 그랜드 오픈, 베타 서비스를 끝내고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타이거이스트라는 타투를 한 호랑인데요. 지금 에어드롭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 또한 기업에서도 NFT, 우리 자산 되게 많고 컨텐츠 되게 많은데 우리도 NFT 좀 발행하고 싶은데 이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 기업들이 저희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들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업력이 좀 쌓이다 보니 자, NFT를 발행하실 때는 컨텐츠만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 자체를 좀 유동화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동안에 없었던 서비스들, 그다음에 없었던 나만의 어떤 뭐 캐릭터와 아트와 디지털 파일과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저희가 버파라고 하죠. 버파로 산정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산정을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이 NFT 마켓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기존과는 분명히 다른 생활의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고 누구나 더 거래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시장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랑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